이 작품은요, 모시로가 만든 작품인데, 한 20년 전부터 제가 울산의 보물, 방구대 암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물 모양도 있고, 인물사도 있고, 생활상도 있고, 바다 동물도 있고, 덜에 있는 동물들도 있는 그 모형이 한 300여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양을 골라서 조각보만 만들다 보니 요걸 울산에 있는 걸 요걸 좀 내가 울산에 살기 때문에 요걸 넣어가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에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요거는 2017년도에 미국 거기에 박물관에서, 뉴욕 박물관에 한인들이 경영하는 박물관에서 콜이 들어와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거 그 300여 가지가 방구대 암각화의 선색인 기법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물 모양을 여기에다가 수놓아가 조각조각 붙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만드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꼬박 하면, 예.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요걸 하다 보면 선색인 기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모시다 보니까, 소재가 모시다 보니까 선색인 기법은 조금 곤란해서 여기서는 선색인 기법만 다 넣었어요. 그래가 25가지를 넣었는데, 또 다른 작품에는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걸 똑같이 안 하고 다른 걸 또 넣어가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요 크기는 150에 140 정도고, 이렇게 큰 건물이라든가 큰 음식점 같은데 이렇게 디피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소재는, 이거는 춘포카는 천이에요. 춘포천에다가 우리 인디고 염색 있잖아요. 삭힌, 쪽풀을 삭힌 거기에서 염료를 채취해서 염액을 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13번 정도 반복하는 기법으로 염색을 해서 여기에다가 갈색 문양이 들어가는 거는 처음부터 감을 조금 드립니다. 감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쪽염색을 하는데, 요 문양 기법이 있어요. 홀치기 기법으로 실을 메어서 하는 이 문양이 나오거든요. 그 문양을 먼저 해놔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양을 이렇게 오려 가지고 여기에 놓을 것이라는 걸 제가 먼저 구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암각화 문양을 그렸는데, 이 작품에는 보면 바다 동물도 있지만 우리가 덜에 사는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표범이 있는가 하면 멧돼지도 있고, 바다에 있는 거는 아기 거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천 소재가 조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실을 제가 2겹으로 했어요. 예. 모시는 얇게 한 겹으로 하지만 요거는 실 굵기가 조금 천에 비해서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요거는 울산에 전시할 때도 했지만, 요거는 LA에 2006년도에 LA 전시,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했는 작품이에요. 2006년이니까 지금 한 15년 가까이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염색이 잘 되어서 그런지 탈색은 안 됐어요. 제가 간수를 할 때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요거는 110에 95. 요거는
요것도 춘포에 속하는 소재예요. 소재 중에서 암각화에 있는 문양 중에서 덜 짐승들만 골라서 했는 거예요. 한두 개는 고래가 있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물상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애기라 해야 될까 후손을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고래에도 보면 어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린 게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가 귀신고래예요. 귀신고래 중에서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이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의 선새김 기법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알록달록하게 자연 염색했는 천을 생사를 가지고 색깔이 많이 드러나게 보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생쪽을 해가지고 삭힌 쪽 염액을 만들어서 생쪽 염색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보면 여기에도 보면 이게 거물이에요. 바다 동물 중에서 큰 놈은 바다 복판에서 살아도 괜찮지만 작은 놈들은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애기 고기를 키웠다는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중요시해서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술을. 예. 요 점 모양도 가만히 보면 요것도 알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적혀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또 여기도 보면 요 동물도 보면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요 세 작품은 보면 조상들이 후손을 생각하는 동물이기나 사람이기나 후손을 생각하는 그런 점을 중요시 했다라고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대비해가 넣었어요. 예, 명희님.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다 명희님 혼자서 하신 건가요? 예. 95%는 혼자서 했다고 봐야죠. 제 작품에 대해서는 100%다 혼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산품을 주문이 들어오고 할 때는 시일이 촉박하면 한 번씩 제자들 손을 빌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진 다 제가 했다고 자부하고 싶어요. 아유, 예. 그러면 뭐 혼자서 하실 때는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때도 있겠네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룻밤에 다 되는 것도 많아요. 아, 네. 예. 그럼 명희님은 조각발로 시작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중간에 한 5년쯤 쉬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을 투자한 건 한 45년 가까이 돼요. 그 처음부터 이 조각보의 암각화 문양을 넣기 시작한 건 아니신 거죠? 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조각봇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울산에 살고 또 울산에 이러한 보물이 있다 하는 걸 알고부터 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1998년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방구대 안각과 강가에 놀러 갔을 때 그때 자세히 보니까 그 참 문양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옆에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게 암각화 문양이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바다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인물도 있고 생활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문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탁본을 해서 내가 어디에 좀 쓰고 싶는데 하니까 박물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조금 그림도 솜씨는 없지만
내가 조금 거래가 오고 거기에서 탁본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두 개 수집도 하고 또 울산에서 이런 거 암각화에 대해서 논술 발표회가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가는 참석자의 인원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 발치에서 내 구경을 했어요. 그 유인물 갈라주는 것도 얻어오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지혜롭고 두뇌가 명석하다는 걸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크랩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연구를 엄청 했어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그냥 조각조각 있는 것보다는 내가 울산에 살기 때문에 울산의 보물을 활용해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작품도 하고 생활 필수품인 뭐 여자들 가방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그렇게 데뷔한 게 이제 한 20년 됐어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 처음 그 암각화 문양이 새겨진 그 조각보를 처음에 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는 저처럼 이게 뭔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 두 개를 만들고 또 시에서 어느 단체에서 외국 사람이 오신다든지 외국을 방문할 때 친선 교류차 방문할 때 울산을 대표로 하는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자기 가져가려니까 파손이 우려되고 뭐 붓글씨 썼는 거 사진 작가들 뭐 그런 작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요거는 헝겊이기 때문에 직물이기 때문에 접어서 이렇게 넣어갈 수도 있고 그 어떤 남자분 한 분이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시청에 문학과에 관련된 분이라요. 그분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액자를 가로가 70, 세로가 45 되게 그 안에 넣게 조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암각화 문양을 한 10가지만 넣어가지고 조각보를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분이 마차 가고 난 뒤에 또 그걸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에 또 가신다는 분, 독일에 가신다는 분, 들어는 일본이 제일 많이 갔어요. 일본도 가고 했는데 그 갈 때마다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문양을 300여 종류의 문양이 있으니 거기에서 바다 동물과 산의 덜의 짐승들과 사람의 인물화도 하나 넣고 생활의 도구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씩 넣어가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제가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 암각화 문양 조각보가 지금 굉장히 그 울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굉장히 환영을 받고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이유가 포경연대가 보면 세계적으로 최초로 포경 그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잠정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울산 사람에 의하면 뭐 우리나라 전국의 교수님들하고 심포지움을 굉장히 자주 열어요. 얼마 전에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그래 됐는데 시청에서 또 한 번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제가 거기에 또 참석을 했어요. 뭐 알든 모르든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각화에 대해서 뭐 심포지움이 있다면 제가 꼭 참여를 합니다.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너무나 지혜롭고 두뇌가 명석하고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돌에다가 새기게 되었는지 그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 울산 사람들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문화유산에 꼭 등재가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여기에서 심포지움을 한다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많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속해가 있는 게 국제 보자기 포럼에 속해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전시를 하는데 외국 사람이 30명, 우리나라 사람이 50명, 80명이 구성이 돼가 한 해는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 어느 도시에서 전시를 하고, 한 해는 세계 여러 나라,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이렇게 둘러가면서 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울산에서 전시는 아직 못 해봤거든요. 국제보자기 포럼을 못 했는데, 저 서울에서 할 때 내가 이제 암각화 문양 조각보를 많이 냈어요. 냈는데 그걸 보더만은 프랑스의 젊은 여자 한 분이 아기를 둘이 데리고 이제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데리고까지 이것이 있는 데를 꼭 보고 싶대요. 그래서 울산까지만 오세요 이래 되었거든요. 그 울산까지 이제 KTX 타고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운전은 못하지만 운전하는 분 한 분 구해가 그까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게 3년 됐거든요. 18년도에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나는 술을 놔가지고 암각화 문양을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그림에 또 소질이 있는가 봐요. 그 헝겊에다가, 큰 헝겊에다가 암각화 문양이 새겨진 바위가 가로가 10m 가까이 되고 세로가 한 4m 가까이 되거든요. 그 큰 헝겊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면서. 예. 자기가 그 현장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요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 꼭 완성을 시켜서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출토된 그 암각화가 365점이라고 하셨는데, 예. 명희님은 그러면 지금 몇 점이나 조각보에 활용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는 고래 모양이 참 많은데, 전체에서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고래 모양도 예쁜 고래가 있고 안 예쁜 고래가 있어요. 사실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비해서 쓰는 거는 한 200점 가까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그 명희님이 그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예, 울산을 대표하는 보물이기 때문에 꼭 문화유산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